원하는 게 뭐야? 살려주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금요일 밤 11시 30분.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총을 든 남자가 간호사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어로 무언가를 외쳐댔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밖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때 청소도구함 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파란색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40대 후반의 남자. 그가 유창한 스페인어로 말을 걸자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 청소부가 스페인어를?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6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후 5시, 카를로스는 병원 지하 직원 휴게실에서 청소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48세, 멕시코에서 온 지 5년째였습니다. 강한 스페인어 억양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카를로스, 오늘 3층 화장실 청소 4차례야. 조장이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는 투명 인간이었으니까요. 야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의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간혹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기 좀 닦아요. 카를로스는 묵묵히 걸레를 들었습니다. 화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응급의학과 박민준 전문의가 복도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 커피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좀 다시 닦아요. 제대로 안 닦았네. 카를로스가 1시간 전에 청소한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방금 쏟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외국인은 일도 대충대충 하네. 에휴. 카를로스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저녁 8시 응급실 복도를 청소하던 카를로스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호흡 패턴, 안색, 모니터 수치, 습관이었습니다. 카를로스 씨, 간호사 이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유일하게 그에게 존댓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오늘도 야간이시죠? 카를로스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진은 그의 손에 든 의료기구 정리함을 보았습니다. 카를로스가 수술 도구들을 크기와 종류별로 완벽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마치 수술실 간호사처럼 정확했습니다. 카를로스 씨, 혹시 본국에서 병원 일하셨어요? 카를로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다 보니 배웠어요.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카를로스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를로스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은 과거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청소부 카를로스일 뿐이었습니다. 휴식이 끝났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밤 11시 응급실은 한산했습니다. 금요일 밤치고는 이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당직 의사 박민주는
간호사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겠네요. 간호사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이럴 때 좀 쉬어야지. 그때 복도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를로스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저씨, 지금 당직실 앞인데 좀 조용히 해요. 카를로스는 걸레를 짜는 손을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에휴, 외국인들은 눈치가 없어.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카를로스는 물러섰습니다. 익숙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응급실 한쪽에서 의료기구 소독이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정리할 시간이 없어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카를로스는 주변을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술 가위, 겸자, 지혈 클램프,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크기별로, 용도별로 완벽하게 분류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마치 수천 번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카를로스 씨? 수진의 목소리에 카를로스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술 가위를 황급히 내려놓았습니다. 아, 수진 씨. 그냥 정리가 안 돼 있어서요. 수진은 정리된 의료기구들을 보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정리한 것보다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카를로스 씨, 정말 본국에서 병원 일 안 하셨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는 사람 처음 봐요. 저, 그냥 여기서 보고 배웠어요. 수진 씨가 하는 거 보고요. 제가 언제 가르쳐 드렸다고. 수진이 웃으려는 순간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뭐해요? 일 안 하고. 아, 선생님. 카를로스 씨가 기구 정리를 도와주셔서요. 민준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의료기구를. 혹시 잘못 만져서 오염되면 어떡하려고요? 카를로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저씨, 청소나 하세요. 이런 건 건드리지 말고. 알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48세의 얼굴.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카를로스, 참아. 스페인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청소부야. 그때 응급실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를로스는 무심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옷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창백했습니다. 카를로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혈 부위, 의식 상태, 호흡 패턴, 외상성 쇼크 의심,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환자의 옷차림, 문신, 그리고 구급대원과 나누던 스페인어. 카를로스는 알아챘습니다. 저 환자는 멕시코 사람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응급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평범했던 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20분. 응급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멕시코 남자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총상이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민준이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총상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신고했습니다. 곧 올 겁니다. 환자가 신음했습니다. 스페인어였습니다. 민주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통역 필요한데 영어 할 줄 아세요? 환자에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괴로워하며 스페인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복도에서 카를로스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환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0대 초반, 목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독수리 문양. 카를로스는 그 문신을 알았습니다. 시날로아 카르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5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병원. 같은 문신을 한 환자. 수술 중 사망. 그리고 협박. 카를로스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청소도구함 뒤에 숨었습니다. 보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관여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11시 30분.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환자 어디 있습니까? 민준이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경찰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총? 꼼짝 마.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더 빨랐습니다. 총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천장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탕. 다 엎드려. 움직이면 쏜다. 환자가 스페인어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총을 발사했습니다. 탕. 이번에는 창문이 박살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경찰은 총을 겨눴지만 쏠 수 없었습니다. 환자가 간호사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팔로 목을 감았습니다. 총구를 그녀의 머리에 댔습니다. 살려주세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환자는 계속 스페인어로 외쳤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엎드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총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환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스페인어를 외쳤습니다. 총을 흔들었습니다. 복도 청소도구함 뒤에서 카를로스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서면 안 됐습니다. 관여하면 안 됐습니다. 5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환자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을 카를로스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펜타닐 내놔. 안 주면 다 죽인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스페인어 아는 사람 없어요? 환자는 점점 더 난폭해졌습니다. 수진의 목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그녀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카를로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원장 강대호가 응급실 밖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뭐 하는 거요? 빨리 제압해요. 원장님, 인질이 있습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그럼 협상이라도 해야지. 저 사람 뭐라고 하는 거요? 스페인어 같은데.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원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에 스페인어 하는 사람 없어요? 의사, 간호사, 직원 누구라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자가 다시 총을 발사했습니다. 탕. 다음은 이 여자 머리다. 환자가 스페인어로 외쳤습니다. 총구를 수진의 머리에 바짝 댔습니다. 카를로스는 눈을 떴습니다. 청소도구함에서 나왔습니다. 카를로스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응급실 입구에 섰습니다. 환자가 총을 카를로스에게 겨눴습니다. 너도 엎드려. 스페인어였습니다. 진정하세요. 저는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유창한 스페인어였습니다. 응급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원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병원 직원입니다. 당신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환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쏜다. 여기서 얘기하죠. 당신 뭐가 필요해요? 환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총상 부위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펜타닐. 펜타닐 줘. 너무 아파. 미치겠어.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황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어떻게 스페인어를...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저 사람 요구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장이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펜타닐은 안 됩니다. 마약을 줄 순 없어. 카를로스는 환자를 보며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펜타닐은 줄 수 없어요. 하지만 통증은 치료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환자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의 목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그녀가 신음했습니다. 카를로스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를 보세요. 환자가 카를로스를 쳐다봤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압니다. 총상은 지옥 같은 고통이죠. 카를로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환자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알아? 저도 겪어봤으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출혈성 쇼크 직전입니다. 펜타닐 받아도 곧 죽습니다. 치료가 필요해요. 환자는 흔들렸습니다. 총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다들 거짓말쟁이야. 제 말이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세요. 당신 맥박 재보세요. 빨라지고 있죠? 식은땀 나죠? 시야 흐려지죠? 카를로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5분 안에 의식이 잃습니다. 10분 안에 죽을 수도 있어요. 펜타닐로는 못 살립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수술? 환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카를로스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카를로스는 다시 환자에게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저 간호사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안 돼. 놓으면 날 죽일 거야. 아닙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넌 누군데 보장해? 환자가 비웃었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종합병원 외과 전문의. 15년 일했습니다. 당신 같은 환자 수백 명 살렸어요. 환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사라고? 청소부가? 하지만 저 간호사를 놓아줘야 합니다. 환자는 수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카를로스를 받습니다. 총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못 믿어. 어떻게 믿어? 그럼 죽으세요. 카를로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 간호사는 놓아주세요. 죄 없는 사람입니다. 환자는 괴로워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마약 금단 증상. 그때 환자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출혈이 심각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살려줘. 제발. 손이 풀렸습니다. 수진이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이 달려들었습니다. 총을 빼앗았습니다. 수진은 울먹이며 카를로스를 봤습니다. 카를로스 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출혈성 쇼크입니다. 당장 수술실 가야 합니다.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청소부가 의학 용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원장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요? 저 청소부가 스페인어를 한다고?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멕시코 의사 면허 소지자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카를로스에게 쏠렸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남자. 하지만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남자. 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 강대호는 카를로스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멕시코 의사라고? 증명할 수 있소? 카를로스는 청소부 유니폼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원장에게 건넸습니다. 멕시코 의사 면허증이었습니다. 사진 속 카를로스는 젊었습니다.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외과 전문의. 원장은 면허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진짜요? 확인해 보십시오. 멕시코 의료협회에 조회하면 나옵니다. 카를로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설령 진짜라고 해도 한국 면허가 없잖아요. 여기서 의료행위 못합니다. 압니다. 당직 외과의는 어디 있습니까?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직 외과의는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오늘 밤에는 수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환자가 바닥에서 신음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총알은 관통했습니다. 비장 손상 의심됩니다. 복강 내 출혈이 심합니다. 민주는 놀랐습니다.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초 만에. 어떻게? 15년 외과 의사였습니다. 총상 환자만 수백 명 봤습니다. 이 환자는 30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원장은 망설였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범인이긴 하지만 생명은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도 없는 사람이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원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나섰습니다. 원장님, 카를로스 씨를 믿어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다른 외과의를 부르려면 최소 40분은 걸렸습니다. 환자는 그때까지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좋소. 원장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당신은 보조만 하시오. 이해했소?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무시하던 청소부였습니다. 이제는 수술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손을 씻었습니다. 10년 전처럼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메스를 쥐는 순간이었습니다. 5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수술실. 카르텔 조직원. 수술 중 사망. 협박. 도망. 메스가 흔들렸습니다. 저 다른 의사 부를까요? 카를로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메스가 피부를 갈랐습니다. 깊이, 각도, 속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복강 오픈, 석션, 비장 열상 확인, 출혈 심각, 클램핑 필요. 카를로스의 손이 빨랐습니다. 혈관을 찾았습니다. 클램프로 묶었습니다. 출혈이 멈췄습니다.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능숙했습니다. 10년 경력 외과의보다 빨랐습니다. 비장 적출 시작합니다. 카를로스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제까지 수술하던 사람처럼 30분이 흘렀습니다. 적출 완료. 복강 내 세척 시작. 40분.
지혈 확인. 봉합 시작합니다. 50분. 봉합 완료. 수술 종료합니다. 카를로스가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환자의 생체 신호가 안정됐습니다.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수술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간호사들도 따라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스페인어였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카를로스 씨, 아니 선생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존댓말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무시하던 사람에게 이제 아무도 그를 청소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소? 네. 환자는 괜찮을 겁니다. 원장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실력이 대단하구려. 그런데 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소? 카를로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비밀이.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를로스는 평소처럼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지하 휴게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료 청소부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카를로스, 어제 정말 수술했대? 의사였다며? 왜 말 안 했어? 카를로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구함을 챙겼습니다.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전 10시에 원장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장 강대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일로 문제가 생겼소. 원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문이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가 들어왔소. 조사가 시작됐소. 카를로스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모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곤란하오. 당신이 수술한 건 응급 상황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소. 그리고 원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멕시코 의료협회에 조회했소. 당신 기록이 나왔소. 카를로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5년 전 환자 사망 사건. 수술 중 환자가 죽었다고 되어 있소. 원장이 카를로스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도망온 거요? 카를로스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의료사고로 면허가 정지된 겁니까? 아닙니다. 면허 정지는 아닙니다. 자진 반납했습니다. 왜? 그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카르텔의 협박, 가족의 안전, 도망친 이유,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시오. 그래야 내가 도울 수 있소. 카를로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멕시코에서 총상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마약 카르텔 조직원이었습니다. 수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도착하기 전에 이미 뇌사 상태였습니다. 구급차에서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소생시켰지만 뇌 손상이 심했습니다. 카를로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 후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뇌사였습니다. 카르텔이 저를 의심했습니다. 일부러 죽였다고.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가족을 죽이겠다고.
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한국으로. 가족은 어디 있소?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살인 당했습니다. 카를로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의사로 살 수 없었습니다. 원장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소? 당신이 무죄라는 것을? 아니요. 돌아가면 죽습니다. 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처하오. 지금 복지부 조사도 진행 중이고 당신 과거도 의심스럽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님, 큰일입니다. 어젯밤 수술 환자 디에고라는 사람.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 사람 국제마약 조직 연결고리래요. 그리고 민준이 카를로스를 봤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차리고 카를로스가 누군지 안다고 만나고 싶다고 해요. 카를로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장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왜? 복수하려고? 디에고가 5년 전 죽은 환자가 자기 원수였대요. 몇 년 전부터 죽이려고 미행하고 다니면서 카를로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족이 죽임을 당한 걸 알고 있다고 해요. 증거도 가지고 있대요. 카를로스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복수가 아니라. 카를로스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디에고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소. 나를 살려줬다 들었소. 그때 사건의 전말과 증거는 다 가지고 있으니 필요하면 말하시오. 감사의 뜻으로 주겠소. 가족을은 미안하게 됐소. 먼저 손 쓸 수 있었는데 한 발 늦었소. 5년 만에 풀린 오해였습니다. 카를로스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의사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겠소. 병원에서 지원하겠소. 카를로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의사로 살 수 있을지. 원장은 카를로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당신은 어젯밤 2명의 생명을 구했소.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후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카를로스가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레지던트들이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입니다.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패닉에 빠지는 순간 환자를 잃습니다. 레지던트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한 번도 당황한 적 없으세요? 카를로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있죠.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환자를 봤습니다. 제가 아니라 환자를.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레지던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카를로스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찰에 적혀 있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촉탁 교수. 병원은 그를 교육 담당 촉탁 교수로 임명했습니다. 외국 의사의 경험을 활용하는 특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청소부에서 의대 교수로, 도망자에서 영웅으로 그의 진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